자, 나는 한때, 자, once 가로 열고 닫고요. 바깥쪽에 있었대. 지금 분위기예요. 전체적인 분위기예요. put till 바깥쪽에 있었다. 알레스 뭐야? 압살로카 마운틴에 s가 붙으면 산맥 언덕의 좀 바깥쪽에 있었다. 산에서 좀 떨어져 있는 모양이에요. 니어는 전치사라고 쓰세요. 니어바이라고 쓰세요. 니어바이. 니어바이는 형용사. 다 가까운이란 뜻이야. 나의 집 가까이에 있는. 자기 집은 이 산맥 가까이에 있었나 봐요. 그 언덕을 조금 벗어나 있었다. 집에서 좀 떨어져 있었다는 얘기죠. 그 내 집은 이제 여기에 있었고. 근데 그때 나는 봤다. 뭘 봐요? 프런트. 요런 단어가 좀 앞이잖아. 앞이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전선이라는 뜻이 있죠. 날씨할 때 무슨 한랭 전선, 올란 전선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나는 뭘 봤냐 하면 그 전선이 이러한 전선이 목적격보 이렇게 쓰세요. 다가오는 것을 봤다. 나를 향해서. 그치? 그러니까 기상을 나타내는 전선이야. 알았죠? 전기 전선이 아니야. 자, 나를 향해서 이런 것들 잘 읽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만만치 않아요. 읽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문법적인 것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지금 바람과 눈이 나한테 다가오고 있었단 얘기야. 그치? 저 멀리서 보니까 엄청난 눈보라가 나를 향해서 확 밀려오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뭐 때문에 오픈 레처라는 얘기는 뭐야? 뻥 뚫려 있는 자연이잖아요. 그죠? 뭐 어떤 그 요까지 요렇게 해볼게요. 안 하면 다 가로 열고 닫으면 돼요. 요렇게. 그 지역의 딱 뚫려 있는 특성이라고 해도 되겠죠. 내처가 자연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은 굉장히 뻥 뚫려 있다는 얘기예요. 뻥 뚫려 있는 어떤 특성 때문에 나는 볼 수가 있었어요. 그 스톰이 얘도 지각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죠. 스톰이 다가오는 것을 지금 이 전선이 다가오고 있어요. 비바람의 기상 전선이. 그쵸? 다시 말하면 스톰이 다가오고 있어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쵸? 근데 그게 지금 오픈 내처에 있기 때문에 저기서 다가오는 게 지금 다 보이고 있다는 얘기야. 3km 떨어진 곳에서 다가오는 것들이 금방 눈에 보이고 있는 거죠. 아주 먼 거리 떨어져서. 아주 거리로 떨어져서 떨어진 곳으로부터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나는 보면 못 찾아야 돼요? 되찾아야죠. 원인과 결과죠. 원인을 강조하는 글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멀리죠. 바깥쪽에.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됐죠? 노출된 어떤 힐드 사이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 똑같은 말 지금 첫 문장에서 한 말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가 없었다. make it. 지금 내가 무슨 얘기했냐면 지금 나는 너무나 멀리 노출된 그치? 힐 사이드로부터 떨어져 있었다는 얘기. 나는 한때 그쵸? 요거죠? 요거하고 똑같은 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make it 별표하세요.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왔는데요.
원래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다 배운 거죠. 그죠? 뭐예요? 시간에 맞춰 가다야. 그래서 도착하다야. 야, 내가 지금 이거 수업을 들으면 12시에 끝나는데 12시 반에 친구들이랑 1군에서 밥을 먹기로 했어요. 아, 그럼 수업 끝나고 나서 막 하고 가면 12시 반까지 못 갈 것 같아. 그치? 그, 야, 너 12시 반에 올 수 있겠어? 이런단 말이야. 그랬더니 원래는 되게 좀 어려운 상황이야. 12시 반까지 가는 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그는 시간에 맞춰서 12시 반에 가는 거야. 아, 나 맞춰서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 make it을 쓴단 말이에요. 시간에 맞춰가다. 그래서 제 시간에 도착하다라는 뜻도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성공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 make it이 나오면 해내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해내다. 야, 너 6시 반, 12시 반까지 올 수 있어? 나 해낼 수 있어. 너 그 일 할 수 있어? 해낼 수 있어. 됐죠? 그게 make it이야. 어디 있냐? make it 할 수 없었다. 해낼 수 없었다. 뭘 해낼 수 없어요? 커버까지 해낼 수 없었다는 얘기야. 커버까지 시간에 맞춰서 갈 수 없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어요. 나한테 다가오고 있어요.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돼? 집까지 가야 되는데 떨어져 있어요. 그럼 숨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숨을 곳까지 시간에 맞춰서 갈 수 없었다는 얘기는 그저 비바람을 피할 수가 없었다. 지금 허리케인 것 같은 거 보면 막 다가오잖아. 그치? 그거를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때 커버.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테크닉이죠. 커버를 동사로 해석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목적어가 없잖아. 그죠? 동사 썼으면 목적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완전 자동사가 아닌 이상은 목적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커버는 명사겠구나. 그래서 커버까지 이렇게 읽어야죠. 이 단어를 모르면. 근데 다행히 여기 커버, 피난처라고 가르쳐 주죠. 그래서 보통 이제 나를 이렇게 덮어줄 수 있는 곳이라서 피난처라는 의미가 있는 거야. 요거 좀 정리하고 갈게요. 피난처, 쉘터, 리퓨지, 다음에 하버 쓰세요. 하버. 항구죠. 그쵸? 옛날에는 항구로 도망갔어요. 도둑놈들. 다음에 해입은 별표하고요. 해입은. 얘는 heaven이에요. 천국이고. 글자는 긴데 발음은 짧죠. heaven. 얘는 글자는 짧은데 발음이 길어요. 해입은. 자, 피난처 알아두세요. 피난처까지 해낼 수 없었다. 시간에 맞춰 도착할 수가 없었다. 뭐 하기 전에? 블리저드. 자, 여기서 이제 블리저드는 기본 단어예요. 우리 언제 한 것 같은데 블리저드. 얘가 뭐예요? 윈디 앤 스노위. 다음에 또 아까 뭐 한가 나오고 있었는데 먼 거리로부터 스토밍.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겠죠. 몰라도 얘가 다 똑같은 말인지 알고 읽어야 돼요. 알았죠?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자, 요렇게 쓰세요. 원래는 폭설이야. 폭설, 눈보라 이런 뜻이거든요. 됐죠? 이 단어랑 비슷한 단어가 뭐냐 하면은 비자. 기출 많이 됐던 겁니다. 비자. 이상한이야.
우리가 해리포터 같은 거 보면은, 그쵸? 마법사들이 이상한 빗자루를 타고 다니죠? 빗자루. 됐죠? 그럼 안 헷갈리겠죠? 그쵸? 뭐, 기이한, 특이한, 뭐, 요런 뜻도 있습니다. weird. 이렇게 써놓고. 그냥 편안하게 외우려면 이상한 빗자루. 이렇게 외우면 돼요. 얘는 블리저드고. 잘 정리하세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안 난 건 저는 안 써요. 집필해서. 위어드도 알아야 되는 단어고. 자, 다음에 이상하게 눈사태. 단어 문제로 눈사태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와요. 나왔어요. 쓰세요. 아발란치. 그럼 우리는 산사태도 알아야겠네요. 산사태. 랜드슬라이드. 이렇게 해서. 자, 뭔가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맞죠? 뭔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여기 뭐 은신처까지 써줬으니까 은신처까지 그렇죠?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요까지 딱 보고 나서 이제 정답 써야겠죠? 정답 3번 써야겠죠? 3번. 그렇죠? tense, 긴장감, anxious. 그죠? 그래서 3번이죠. 여기 있는 단어들을 모르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까지 쓰고 3번 쓰는 거야. 이게 뭐, 쓸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출제자의 의도입니다. 알았죠? 순진하게 다 읽으면은 떨어진다. 알았죠? 그러면 이까지 읽고 쓰려면은, 자, 석현아 쓸 수 있겠어요? 못 써요. 내 인생이 한 시험에 결정되잖아요. 내 인생이 결정되는 시험에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많이 풀어본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많이 풀어본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출제자의 의도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 자,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더 공부할 게 있으니까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었죠? 경사는 이제 해석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내가 하이킹하고 있는 경사는 여기까지 봤을 때 우리는 얘가 왜 집에서 떨어져 있는지를 알겠죠? 하이킹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기 써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 경사는 vegetated 되었다. 단지 무언가 함께 풀이나 다음에 얘는 나도 몰라. 얘가 뭐예요? 가르쳐 주겠죠. 싼쑥. 뭐 신쑥이야, 싼쑥이야. 산쑥. 뭔지 몰라요, 나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치? 그럴 때는 이제 그래서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되겠고, 좋은 상황은 아니겠죠. 그치? 좋은 상황이 아닌 거죠. 단지 이것만 있었다는 거야. 다음에 vegetate 되어 있었다. 숲으로 덮여 있었다. 풀로 덮여 있었다 하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지필을 하는 거니까 vegetate 이렇게 쓰세요. 이 vegetate가 식물로 덮인이라는 형용사로 쓰인 거지만 우리는 vegetate를 따로 외웁시다. 식물 어때요? 식물, 나무, 뭐 이런 거 지나가다 보면은 뭐 꽃들 있잖아요. 다 식물이잖아요. 그냥 자라죠. 그쵸? 그냥 자라죠. 자고 가만히 놔둬도 자랍니다. 그래서 무, 의, 도, 식, 하다. 무의도식하다. 말이 어려우면 풀어줄게요. 별로 하는 일 없이 지내다. 기출문제에도 지필 기출입니다.
답이 뭐가 나왔냐면 live in 쓰세요. idleness.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원래 뜻은 식물처럼 생장하다라는 뜻이야. 그럼 식물이 어떻게 생장해? 가만히 생장하잖아요. 집에서 자고 먹고 하는 거야. 그걸 무의도식한다라고 얘기해요. 하는 일 없이 지내는 거야. 이게 마치 식물의 생장과 똑같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유명한 단어니까 꼭 알아두세요. 아이들이 게으른이란 뜻이야. 됐죠? 게으르게 살다라는 뜻입니다. 또 중요한 말이니까 꼭 기억하고요. 그래서 요까지 정도 읽고 답을 쓰면 그 다음부터 이제 어려워진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게 출제자의 의도고. 그래서 나는 시작했다. 그죠? 스타트 포 어디를 향해서 출발했다라는 뜻이겠죠. 여기서는 북쪽 페이싱. 여기서 페이싱은 면이라고 할까요? 북쪽에 있는 어떤 페이싱하고 팀버드 된 슬로프야. 됐죠? 북쪽에 있는 페이싱 되고 어떤 좀 페이싱이 면이니까 좀 절벽처럼 이렇게 깎여 있는 면이 있나 봐요. 그리고 팀버드는 뭐야? 팀버가 목재잖아. 그쵸? 그래서 목재가 있는 어떤 경사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얘는 1마일 정도 떨어져 있나 봐요. 됐죠? 숫자가 나오고 올소가 나오면 약이라는 뜻이야. 약. 약 1마일 이러면 돼요. about이 나오고 숫자가 나오면 얘가 약이죠.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뭐 about 나와도 되고 뭐 some 나와도 되고 around 나와도 되고 approximately 뭐 이런 거 나와도 됩니다. 약. 됐죠? 그러니까 숫자 뒤에 약을 쓰고 싶으면 대략 이런 의미를 쓰고 싶으면 올소를 쓰면 돼요. 숫자 뒤에 쓰고 싶으면. 여기서는 뭐 away 부사고 대략 1마일 떨어진 북쪽을 여기서는 페이싱 바라보고 있는이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 목재들이 나무들이 좀 있는 그런 경사를 향해서 달리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자 팀버와 반대말이 나오네요. bear 벌거벗은이란 뜻이야. 벌거벗은. 그래서 노골적인이란 뜻도 있습니다. 벌거벗은, 노골적인. 자, 깡마른 사람들 있잖아. 정말 뼈밖에 안 남아있는 사람들을 베어본이라고 해. 그러니까 뼈가 다 드러나 있다. 다 그러니까 다 노골적으로 뼈가 보일 정도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거 뭐 예전에 수능에도 많이 나오는 기본 단어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세간이 없는. 세간이 뭐예요? 우리가 세간살이라 그러잖아. 세간살이. 들어본 적 있죠?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친구들을 초대했는데 친구들이 여기는 세간살이가 없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세간은 어떻게 준비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뭐 저기 냉장고, 세탁기 뭐 이런 것들이야. 됐죠? 세간살이는 어떻게 준비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결혼할 때. 그러니까 세간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집에 갔더니 뭐 냉장고도 없고 뭐 TV도 없고 이런 거예요. 밥통도 없고. 그치? 그래서 그런 느낌입니다. 세간이 없는 꼭 알아두세요. 요거는. 그러니까 얘는 벌거벗은 힐사이드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얘는 지금 팀버 나무가 있는 쪽으로 가야 돼요. 팀버가 목재니까. 그러니까 나무가 있는 쪽으로 가야 돼. 얘는 지금 광활한 오픈
내처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 몇 킬로미터에서 떨어져 있는 게 오는 것도 훤하게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거기를 숨기 위해서 지금 이런 곳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이 벌거벗은 힐사이드는 즉 오픈, 그러니까 다 덜을 썼잖아. 앞에서 말했겠죠. 이게 오픈 내처겠죠. 이런 훈련이 계속 되어야 됩니다. 너무 가파랐고요. 그렇죠? 얘가 이제 히트 랩 동그라미 쳐볼까요? 자연재해 하면은 뭐 이제 뭐 허리케인도 있고 뭐 폭풍도 있고 폭설도 있고 그런 거죠. 자연재해가 일어나다 발생하다. 보통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일어나면 우리 인간을 뭐 하는 거예요? 강타하는 거죠. 그래서 강타하다. 그래서 자연재해가 일어나다 발생하다 할 때는 hit이나 스트라이크를 씁니다. 됐죠? hit이나 스트라이크를 쓴단 말이야. 자연재해가 일어나다 할 때는. 그러면 자연재해 하면은 반드시 알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클레임이죠. 주장하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런데 됐죠? 자연재해로 인해서 인명을 빼앗다라는 뜻이야. 죽이는 거야. 자연재해, 특히 자연재해로 인명을 빼앗다라고 할 때는 클레임을 씁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그 지진이 수천 명의 인명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럴 때 클레임 쓴단 말이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모르면 대학 못 가요. 그렇죠? 그 폭설이 강타하기 전에 일어나기 전에 나에게 일어나기 전에 그 미끄러운 경사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도착할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뭐 하나 안 읽었는데? 자, 여기 그 위에도 안 읽고 읽었네요. 위에 읽읍시다. 자, 뭐 때문에 이 벌거벗은 광활한 그 가파르고 이미 눈으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고잉이 슬로우하다. 가는 게 슬로우하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 지금 가파르고 이미 눈으로 덮여 있어서 가는 것이 느리다. 내가 그쪽으로 가는데 속도가 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눈을 밟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해낼 수가 없었다. 시간에 될 수 없었다. 그쵸? 슬리퍼리한 슬로프로부터 벗어나도록 해낼 수가 없었다는 얘기야. 뭐 하기 전에? 폭풍우가 강타하기 전에. 그러니까 본인이 계산을 다 할 거 아니야. 나는 저까지 갈 수 없겠다. 이런 상황 판단이 된 거예요. 바람이 일어났다. 그쵸? 무엇과 함께? 그러니까 여기서 바람이 나를 때렸다 해도 돼요. 강타했다 해도 되고 엄청난 바람이. 그쵸? 자, 여기서 이제 내가 여기까지 그치? 읽은 게 이것 때문이죠. 서치 보면 뭐 찾아야 돼요? 서치 보면 뭐 찾아야 돼? 되찾아야죠. 서치 보면 that을 찾죠. so 다음에 that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서치 다음에 that을 쓰는 경우가 있죠. 다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거야.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건데 so 다음에는 특히 이제 형용사나 부사를 쓸 때, 서치 다음에는 명사를 쓸 때죠. 그죠? 맞죠? 요럴 때 so 다음에 명사를 쓰고 나서 명사를 쓰고 that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so 다음에 명사를 쓰고 that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딱 세 가지 경우만 1, 2, 3번
첫째, 형용사, 명사의 어순으로 쓸 때. 원래 형용사, 명사 써야 되잖아. 그런데 형용사, 명사의 어순으로 쓸 때.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어를 썼기 때문에 이 명사는 반드시 가산명사여야 된다. 셀 수 있는 명사여야 된다. 우리 이제 영문법 시간에는 더 자세하게 배워요. 예문까지. 자, 두 번째, 왜 형용사가 앞으로 나가는지 이런 것들은 지금 설명 안 할게요. 그런 건 문법의 시간에 또 설명을 하고요. 다음에 many, few, 복수명사. 이렇게 수량 형용사가 붙어 있을 때에는 so를 씁니다. much, little, 단수명사. 이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so 다음에 명사 못 씁니다. 됐죠? 그래서 search 보면 되찾아야 돼요. 너무나 강한 힘이어서. 자, 그 바람이 강타했다. 나를 큰 힘과 함께. 근데 그 힘은 너무나 강해서 나는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없었다. 됐죠? 대열 구문이면 무조건 뭐예요? 있다죠. 많은 falling and blowing snow가 있었다죠. 그죠? 맞죠? 대열 구문이면 무조건 대열 비 다음에는 A가 있다야. 너무나 많은 떨어지는 눈, 그리고 불어오는 눈이 있었다는 얘기야. 됐죠? 너무나 또 써보면 못 찾아야 돼요. 자, 쏘를 썼는데 명사를 썼네요. 지금 3번에 해당하는 거잖아. 멋지! 단수명사. 이럴 때는 쏘 다음에 명사 쓰는 거야. 알았죠? 이 세 가지 경우에는 쏘 다음에 명사를 쓰는 세 가지 경우는 지금 알아두고요. 왜 그런지는 문법 시간에 배우고요. 자, 질문합니다. 쏘 보면 뭐 찾아야 돼요? 대시 안 보이네요. 큰일 났네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대시라고 쓰세요. 대. 이게 이제 자, 우리 어제 배운 거가 쏘댓 했죠? 그쵸? 글을 읽다가 갑자기 쏘가 튀어나오면 세 가지 중에 하나잖아. 우리 1강에 1번 문제 풀 때 한 거 같은데 잘 기억은 안 나요. 그쵸? 뭐예요? 첫째 뭐예요? 쏘댓 구문. 두 번째 쏘댓 붙어 있는 구문. 세 번째 쏘 동사 주어 구문. 그치? 축축 복습 다 했잖아. 어제 한 거야. 어제 수업에. 자, 그럼 봐봐. so that 뭐뭐 하기 위하여죠. 맞죠? 그런데 잘 보세요. 또 여기 이제 미안해요. so 다음에 so that 그런데 너무 뭐뭐해서 그래서 뭐뭐 하다잖아. 맞죠? 그런데 이때 that을 생략하기도 합니다. 쓰세요. 둘째, 콤마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이제 알아둬야 돼. 쏘가 없는데 대시 없다면 둘 중 하나겠죠. 생략했거나 콤마로 대체했거나. 그렇죠? 보통 이제 콤마 같은 거 써줘야 되는데, 그치? 써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수능 독해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써. 왜? 어떻게든 해석을 못하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구문에 익숙해져 있지 않다면, 그러면 해석하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이제 저하고 영어를 해보면 알겠지만은 구문, 단어보다 우선인 게 있어요.
그치? 구문을 몰라도, 단어를 몰라도, 그치? 그 우선인 게 있단 말이야. 첫째가 논리적인 형식. 그리고 두 번째가 문맥 파악.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너무나 막 비바람이 쏟아지고 있어서 그래서 나는 많은 것을 볼 수 없었다. 역시. 그죠? 그래서 나는 또한 역시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없었다. 앞이 안 보였다는 얘기예요. 자, 그죠? 답을 쓰고 나면 답 이외에서 해야 될 게 무지 많죠. 자, 너무나 중요한 게 나왔어요. 가로 열고 닫으세요. 주어는 잘 보세요. is 뭐뭐 하는 것이다죠. 주어가 사물일 때야. 주어가 사물일 때 얘는 뭐뭐 하는 것이다죠. 그런데 이때 to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R이 뭐야?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시험 문제 이거 수능 기출. 주어가 나왔어요. 그런데 is 다음에 write 쓸 거냐, write 쓸 거냐. 수능 기출이야. 쳐보면 그대로 나와요. 문법으로 나온 거야. 이렇게 나오고 it이 나왔어요. 정답. be written 하고 다 이거 쓰면 안 됩니다. 어떻게 수동태인데 사형식, 오형식 동사가 아닌데 수동태인데 목적어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written은 정답이 될 수 없어요. 여기 to가 생략된 거죠. 그래서 동사 원형 write가 정답인 거야. 알았죠? 이런 거는 우습게 풀어야 돼요. 자, 봅시다. 학교에서도 설명을 할 거예요. 뭐뭐 하는 것이다. be to 부정사에서 to는 생략 가능하다. 이걸 한국 문법에서는 원형 부정사 이렇게 해서 배웁니다. 원형 부정사에서. 다 쓸모없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 to를 생략할 수 있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은 이런 거 많이 봤어요. 어떨 때는 생략을 안 해. 자, 보세요. 우리가 명령, 주장, 요구, 제한, 소망 동사 다음에 대절에 should 생략 가능한 동사 원형 배우잖아요. 그죠? 생략 가능하다면 생략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왜 어떤 거는 to 부정사 다 써주고 어떤 거는 to를 생략하냐 이거야. 간단합니다. 막 함부로 to 생략하면 안 돼요. 지금 이 동사가 있죠. 그죠? 이 동사를 나타내는 말이 앞에 있을 경우야. 예를 들어 줄게요. All I need to do.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은 is to study hard. 열심히 공부하는 거다. 자, 여기 보세요. study 있죠? do 있죠? 스터디를 받는 말이 있죠? 이럴 때는 to를 생략합니다. 생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면, 생략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생략하는 게 원칙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동사 원형 쓰는 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알았죠? 이런 것들은 우리 영문법 시간에는 안 해. 기본이라서. 그러니까 지금 알아두세요. 자, 요렇게 하다라는 말이 여기 crouch라고 있네요. 그렇죠? 웅크리다라는 뜻일 거야. 그렇죠? 웅크리다. 그렇죠? 이 기간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to가 생략되고 그냥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다. 그래서 end해서 병렬 구조 요렇게 병렬 구조죠.
쭈그리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 쉬운 지문을, 그지? 당연히 3번이죠. 그죠? 코지. 아, 여기 코지 마사지 있죠. 그치? 자, 미국에서는 코지라고 안 쓰고 코지라고 씁니다. 됐죠? 아늑한이라고 쓰세요. 그리고 스너그라고 쓰세요. 스너그. 그래서 친밀한이라고 쓰세요. 그래서 은밀한이라고 쓰세요. 자, 석현이가 이제 여자친구하고 만난 지 100일 기념으로 카페에 갔어요. 카페 가면 어디 앉아요? 저쪽 구석에, 어두운 구석. 남들이 잘 안 보이는, 그래야 뽀뽀라도 해야 될 것 같지, 그치? 그런데 찾아가죠. 그쵸? 그런 소파 쪽을 찾아간단 말이야. 그럴 때 쓰는 게 코지야. 그쵸? 아늑하고, 그 둘만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공간. 그지? 누가 옆에 지나가면 불안하잖아요. 그지? 그래서, 요 단어 알아두고요. 우리 anxious 갖고 한번 놀아볼까요? be anxious. about은 무슨 뜻이고, to는 무슨 뜻일까요? 아, 미안해. 포는 무슨 뜻일까요? 다시 써줄게요. 자, 무엇에 대해 걱정하다야. 포는 무엇에 대해 열망하다야. 갈망하다야. 됐죠? anxious 하면 떠오르는 거. anxious, be anxious, 투부정사. be eager, 투부정사.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열망하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하고 싶어 안달이 나다라는 뜻이야. 뭐뭐 하고 싶어 안달이 나다.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느낌이야. 뉘앙스가 있단 말이야. 요 정도는 기본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문법 시간에 할 거니까 간단하게만 할게요. be anxious that. 주어. 자는 주어는 that 이하를 걱정하다일까요? 갈망하다일까요? 걱정하다일 수도 있어요. 갈망하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얘가 문법 문제 나오면 갈망하다겠죠. 그러면 소망동사잖아. be anxious가. 소망동사, 명령, 주장, 요구, 제한, 소망동사, 대절에 should 생략 가능한 동사 원형. 기출. 물론 이제 지금은 요까지만 하고 끝내. 우리 영문법 시간에는 왜 should를 쓰게 됐는지, 그리고 왜 생략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영문법 시간에 하는 거예요. 시간적 여유가 문법만 하는 시간이니까. 지금은 이제 요까지만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요 정도로 하고 끝내야죠.